애국기업 좋은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페인팅 공구를 오로라 AI 롤러인데요, 30% 이상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고생 끝입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페인팅을 롤러로 집에서 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쉽고 빠르게 정밀하게 경제적으로 칠할 수 있답니다. 전화하세요. 김봉현 아시죠? 스타모빌리티 회장인 김봉현이 왜 그때 도망도 가고 그랬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라임 펀드 사태의 주범, 징역 30년을 받고 복역 중인데 이 김봉현이 어마어마한 걸 터뜨렸네요. 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따라서 자기가 거기 회의 협박에 넘어가서 2020년 옥중 편지를 냈다, 이러고 잡힐 편지를 지금 다시 공개했네요. 그러니까 2020년 그때 당시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김봉현이가 옥중 편지를 내면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검찰 측에서 민주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 정도를 잡아주면 보석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 이런 회유를 받았다, 이렇게 쓰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 자체가 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의해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그때 당시에 검찰 팀을 이제 아주 공경에 빠뜨리고 국민의힘도 공경에 빠뜨리고 민주당을 말하자면 이렇게 도와준 건데, 국민의힘 쪽 로비도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 이제 옥중 편지에서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로비했다고 얘기했지만 오직 민주당 정치인만 수사를 하더라, 아주 이러면서 민주당이 검찰 탄압을 받았다는 걸 이제 옥중 편지 썼죠. 그리고 검사한테 뭐 1,000만 원짜리 술 접대도 했다, 이런 내용이 그때 담겨 있었거든요. 이게 일파만파가 그 당시 됐었는데, 그 당시에 옥중 편지, 이 온 나라를 뒤집었던 이 옥중 편지가 지금 다시 폭로한 게 뭐냐면 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자기가 당한 거다, 거기가 넘어갔다, 꼬심에 넘어갔다, 그래서 허위로 이렇게 옥중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거듭된 정치 공작에 그 당시 걸려들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검사들을 공격했다, 민주당 측이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다시 나오네요. 그때 2020년 10월에 김봉현의 그 옥중 편지가 공개되니까요, 민주당 난리 났죠. 이거 가지고 이용하려고 검찰 게이트다, 이때 검찰 게이트가 막 터지고 난리 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이었고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수사지휘권을 이것 때문에 박탈했잖아요. 그리고 검찰을 자기가 직접 지시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양심 고백이라고 그럴까요? 자기가 이제 30년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꼬임에 넘어가서 30년을 받게 되니까, 물론 이제 중간에 도망가고 이런 거 괘씸죄 가서 30년 받았죠. 이번에 공개된 편지에는요, 옥중 편지가 그 당시 이제 거기서 다 폭로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2020년 옥중 편지가 보도된 그날, 법무부 검찰 담당관이었던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찾아와서 당신은 대한민국 검찰개혁의 1등 공신이다, 이렇게 추켜 세우면서 법무부 검찰에 적극 협조해달라, 이렇게 또 추켜 세우면서 또 부탁을 하더래요. 박은정 아시죠? 이번에 박은정 조국당에 들어간 거 아시죠? 그러면서 박은정이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김봉현이 보는 앞에서 휴대전화로 추미애에게, 법무부 장관에게 감찰 내용을 직접 보고하기도 했다, 이렇게 폭로를 하네요. 박은정은 최근에 조국혁신당에 입당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2020년 10월 16일 날 김봉현의 옥중 편지는 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의해서 허위를 쓴 거고,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2023년 어저께 3월 날 이걸 다시 뒤집은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마어마한 걸 또 폭로하는데요. 안진걸 단체는 민주당 공작의 선봉대다, 이렇게. 안진걸 아시죠? 때만 되면 나타나는 그 안진걸, 이재명의 중앙대 동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인데요. 김봉현이가 또 폭로합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정치 공작의 선봉대다, 그러면서 대상 선정을 인다 타켓을 정하고 정치 공작을 하는데 집회,
그다음 고소, 고발 이런 것 다 맡아서 하는 조직이다. 어마무시한 조직이라는 거죠. 안진걸은 이재명의 이제 대학 후배면서 최측근이죠. 이런 일을 공작의 일을 도맡아서 한다는 것. 그러면서 또 김봉현이를 회유했던 이모 변호사라고 있답니다. 이모 변호사가 이 사람도 민생경제연구소에서 간부로 활동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민생경제연구소가 안진걸을 비롯해서 어마무시한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모 변호사가 이제 민주당 정치공작의 행동대장으로 나서서 자기를 계속 회유 협박했다는 거죠. 매일 뭐 찾아오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그래서 이 회유했다는 건데, 그때 이 변호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개입해서 정치공작을 이런 것도 또 폭로하네요. 이 변호사 누구야 이거? 엄청난 사람이네. 이거 사실관계를 좀 확인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김봉현의 폭로가 제대로 맞는지, 이거 맞으면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2021년 말에 도이치모터 사건 이게 크게 터졌었잖아요. 그때 핵심 피의자가 이모 씨인데 도주했다가 체포된 적이 있는데, 당시 그 김봉현이가 이모 씨와 이 변호사를 연결시켜줘서 이제 변론을 맡게 했다는 거예요, 이 변호사한테. 그랬더니 그 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게 폭로하는 편지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민주공작을 받아서 이제 김봉현이를 회유하고 이 폭로하는 편지를 쓰게끔 주도했다는 거죠, 변호사가. 야, 이 변호사 맞아? 근데 이 변호사가 자신뿐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 사건에도 폭로 편지를 또 자신과 똑같이 폭로 편지를 요구했다가 거기에는 또 거부당했대네요. 그래서 정치 공작이 실패했다. 이런 게 이제 김봉현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김봉현은 민주당의 그 어마어마한 협조한 거 아닙니까? 협조한 대가로 김봉현이 보석 석방을 위한 법을 추진했어요. 청탁성 입법이 추진된 겁니다. 그래서 김봉현이 그때 보석으로 나왔었잖아요. 한테 나왔다가 이제 다시 들어가고 도주하고 뭐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때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이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혜택으로 김봉현이는 추가로 구속영장 발부할 수 없도록 해서 이제 보석이 허가된 거죠. 그래서 김봉현이가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고 이 변호사가 황희석 저 법무부 인권국장과 함께 조국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만났고, 그 조국이 직접 국회의원들한테 연락을 하고 법안 발의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조국도 얘기하고 조국이 막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민주당에 협조한 대가로 그 개정안이 가지고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와. 그 변호사도 뭐 이렇게 신문사에서 취재를 했나 봐요. 이 기사가 터지니까. 그랬더니 뭐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봉현의 저의를 모르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건데, 자, 이거는요, 다시 이거 재조명해야 됩니다. 여기 대해서 민주당은 아무런 입장을 지금 내지 않고 있고요. 조국 혁신당은 뭐 김봉현의 주장은 허위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왜냐면 박은정 그 당시 그 부장검사가 지금 조국 혁신당에 곤란하죠. 하여튼 이 김봉현의 지금 옥중 편지, 4년 전 옥중 편지를 뒤집는 진실. 4년 전엔 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의해서 자기가 어떻게 혜택을 받으려고 그때 협조했는데 그거는 거짓이었다 이러고 다시 폭로하고 나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강신업 변호사가 모양이에요. 이 김봉현에 대해서 변론을.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를 통해서 이 옥중 편지가 세상에 알려진 것 같은데, 다시. 자, 이렇게 되면은요, 이거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등장인물들이 벌써 민주당 전체가 나오죠. 조국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조국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박은정 당시 부장검사, 이런 사람들이 이게 등장하고, 안진걸이가 등장하고요. 지금 총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민정수석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이재명,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안진걸 다 연결되고 이러니까. 이런데 정치 공작에서 옥에 있는 사람을 회유하고 서로 이렇게 딜치고 이래가지고 법까지 바꾸면서 윤석열 검찰을 공격해가지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다시 세상에 나온 겁니다. 그때는 거짓이었다. 그러면은 이거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김봉현이 주장이 맞는지 신빙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단언할 수 없으면 김봉현이 왜 지금 4년 뒤에 이런 주장을 하는지 조사를 하고, 김봉현 주장이 맞다면 조국 신당
말이 되는 거고 그 당시에 조국뿐 아니에요. 추미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추미애도 법무장관이었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권 박탈하고 이랬잖아요. 그 추미애, 조국, 문재인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치 공작. 물론 김봉현이 뭐 도망도 가고 이런 사람이고 애초에 범죄인이지만 범죄인이 꼬심에 넘어가서 이제 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들러리를 섰지만 지금 다시 이런 거 진실을 밝히면 그 진실은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진실은. 김봉현의 죗값은 치르더라도 허위로 옥중 편지를 써서 그 당시에 검찰을 괴롭혔던 거 정치 공작이 다시 말해서 민주당의 공작이었다는 거. 이건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대로 지금서부터 확실하게 이건 선거와 상관없어. 아니 선거 때문에 이런 거 다 선거 전이니까 민감하니까 다 넘어가자. 그러면 선거 전에는 각종 범죄 다 저질러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 저지른 거 다 드러나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선거가 끝나면 당선됐는데 끝나면은 국회의원 박탈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선거 전에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낫지. 선거 다 끝난 다음에 또 보궐선거하고 범죄자들이 대거 국회에 들어가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나라 시스템이. 선거 눈치 보지 마세요. 검찰이나 경찰, 법원도 마찬가지고요. 방망이 두드려도 아유 선거 전에 선거 끝나고 해자 문개문. 선거로 문개문. 사법질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이거 제대로 조사해야 됩니다. 야 이거 엄청난 후폭풍이 오겠는데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